사고의 구조대로만 배열한다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과정으로 배열하지 뒤죽박죽으로 안 만든다고. 즉 공부가 돼 있는 애들을 맞히게끔 하는 문제를 내는 거지, 공부가 돼 있는 애들을 틀리게끔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다만 이제 찍어서 맞출 수 있는 부분을 좀 최소화시키려고는 하겠지만 그거 맞히다가 공부된 애들을 헷갈리게 하면 안 되잖아. 이게 뒤죽박죽 섞여 있으면 그래서 이게 혹시 이거 아닌가? 헷갈릴 수 있잖아. 막 문제 풀다가 왔다 갔다 그러고 있으면 기억 풀었다 디귿 풀었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러니까 그런 무모한 선택은 굳이 안 한다 이거지. 시간도 들고 괜히 왜 그지 왜 하나. 그러니까 개수를 맞히는 것은 1번 몇 개, 2번 몇 개 개수를 맞히는 건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다. 왜냐? 걔네들이 줄 긋고 찍어봤자 대학을 못 가거든. 그 개수 맞춰가지고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 학교 내신에서는 있는 일이다. 평균이 30 몇 점 이러던데 물리원이 좀 그 북일고 내신 그 학생들이 있는데 평균이 30 몇 점이었었대. 100점 만점 물리원. 그런 경우는 의미가 있지. 그럼 막상 줄거운 놈이 더 시험을 더 잘 볼 수도 있잖아.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2번. 이것도 4월달 봤던 시험이어서 아마 정답률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정답률 38%짜리입니다. 가는 자석의 윗면에 물체를 놓고 그 물체를 옮겨다가 솔레노이드 내부를 관통시켰대. 그랬더니 전류가 그 화살표 방향으로 흐르더래. 즉 A 저항 B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더래. 그렇다는 얘기는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소리잖아. 여러 번 가보면 헷갈리니까 한 번만 감자. 이렇게 흐르는데 전류가 이렇게. 그래 이게 지금 N급 S급이 돼 있다는 얘기지.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냐면 N이 들어가니까 S만 들어가겠지. 근데 그거라 그럼 내부를 통과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내부를 통과할 때도 어쨌든 간 이게 그 변화가 계속 유지가 되다가 절반 이상을 통과하면 나갈 때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S가 나가는 거니까 그 못 나가게 다시 N을 만들려고 하겠지. 다시 봐봐. 미안하다. 아니 S가 들어오니까 S를 만들었겠지. S가 이제 들어오니까 S를 만들었어. 그리고 이제 이게 쭉 가다가 이제 뒷공무니가 이제 N이 되니까 뒷공무니까 이제 N이 될 거니까 그것을 못 가게 땡기게 해서 이게 S를 만들어야 되거든. 그렇다는 얘기는 들어갈 때랑 나갈 때랑 유도전류의 방향이 바뀐다. 우리 되게 많이 봤잖아. 뭐였냐면 링에다 자석을 떨어뜨릴 때 얘가 떨어지기 전에 유도전류와 떨어지고 난 후에 유도전류 방향이 반대가 되잖아. 뭐 어쨌든 간 그런 경우랑 똑같아. 따라서 이게 딱 내부를 중심을 딱 관통할 때도 유도전류가 안 만들어지고 순간적으로 그 중간을 딱 이제 지나게 되면 거꾸로 이제 유도전류가 생기는 거지. 어쨌든 간 그렇지만 얘는 통과 후가 아니고 이제 막 들어갈 때의 상황이니까 여기가 S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얘가 S라고 하는, 그러니까 P라고 쓰여져 있는 놈이 S야. 그럼 다시 아까 이제 원이 들어와서 자석에 이 물체를 놨었다고 했잖아. 여기가 S극이 됐다는 소리잖아. P점이 P면이. 그러면 얘가 여기로 가서 또
자성을 유지했다는 걸로 봐서 얘는 강자성체일 거고, 그치? 외부 자기장이 없어졌는데도 남아있으면 강자성체고, 그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유도가 되니, 아니 뭐 유도가 되니 자화가 되니, 여기는 자화된다고 그러지. 자기화 또는 자화, 자석으로 변한다고. 그래서 요놈이 이제 자석이 되는데, 이게 S극이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방향성, 자기력선이 이렇게 좀 돼야 되는, 그것이 똑같은 방향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자석의 윗면도 S극, 강자성체의 윗면도 S극이었었던 거지. 물체는 강자성체고 니은번 자석의 윗면은 S극이었어야 돼. 그래서 니은번 틀렸고 D급번 나에서 물체와 솔레노이드 사이에는 서로 이제 밀어내는 방향으로 자기력이 작용하지. 들어올 때는 못 들어오게 방해하고 나갈 때는 못 나가게 방해하고 이렇게. 그래서 답은 귀엽고. 봐봐, 그러니까 틀린 것들도 정답률이 낮은 것들도 보면 사실상 이렇게 어려워서 낮은 정답률이 낮은 게 아니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제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알면 쉬운 거 나온 얘기야. 알아서 빡세는 게 아니고. 66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알아도 뭔가 조금 빡셀 수 있어요. 43%의 정답률. 자, 문제 맨 마지막 줄을, 그러니까 쉼표가 지금 여기에 역시나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네. 그림 전에. 그럼 네 개가 있으면 우선 첫 번째 쉼표까지는 보지 말라고. 거의 그림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러니까 중간 정도부터 한번 대충 훑어보면 중요한 사실이 별로 없어. 그냥 순서 없이 나타냈대. 그림에 대한 설명이었어 얘도. 그리고 그림 나에 대한 설명도 쉼표, 그냥 세 번째 쉼표까지는 그림 나에 대한 설명이었고, 따라서 그림에는 없는 조건이 맨 마지막 문장에만 있었던 거지. T0일 때 LED에서 빛이 방출되고 있었다. 그러면 그 XY 그 반도체가 순방향으로 돼 있다는 소리였고, 지금 자기장을 거기 이제 세기를 변화시키는 거야. T0는 자기장의 세기가 세지고 있을 때였지. 자, 뭔 소리냐면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세지고 있었고, 66번. 지금 여기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세지고 있었고, 여기에 다이오드가 이렇게 XY이 있었다 이거야. 이게 세지고 있었다는 소리는 여기다 점의 자기장을 만들고 있다는 소리고, 그러면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고 있다는 소리고, 저기는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소리야. 언제? T0일 때. T0일 때 반시계 방향의 유도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소리야. 즉 Y가 P형만 놓치고 X가 N형만 놓쳐야 돼. P에서 N 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돼. 오케이 말이? 아이, 닭병 걸려. 닭병 걸린 사람 거야. 완전 무장하고 그렇게 있으니까 더 좋고. 아이 그냥 샥 헤딩을 벗어치고. 그래서 약간 쭈글쭈글한 느낌은 패딩이냐? 이게 뭔가 명칭들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런 곳은 그냥 파카. 쌤 헷갈린 게, 파카는 제품명이냐 아니면 마치 우리 그 뭐 퐁퐁 이런 것처럼 제품명이 일반 명사처럼 쓰인 거냐, 뭐냐? 파카, 파카옷. 왠지 그 고유명사가 일반 명사 된 것 같은 듯한 느낌인데, 너 이거 알아? 고유명사의 일반 명사와 대표적으로 뭐 퐁퐁, 세제인데 퐁퐁이야. 또는 뭐 조미료인데 미원이야. 뭐 그런 거 있잖아. 이 미원 들어갔네? 맨날 미원만 덤탱이 쓰는 거지. 거긴 뭐 다른 조미료가 들어갔을 수도 있는 건데. 뭔가 약간 조미가 돼 있는 거면 미원 들어갔네? 뭐 그런 거. 세제는 퐁퐁이라고 부르고, 호치케스는 스테플러를 호치케스라고 부르고. 뭐냐? 뭐좀 그래서 너도 갑자기 궁금해졌지? 왠지 파카는 파카 옷 같아. 그리고 지프차, 우리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 찝차라고 했었는데, 찝차. 형사들이 보통 타고 다니는 찝차. 지프에서 만든 이 각진 자동차 있잖아. 그것을 지프차라고 하잖아.
에스키모가 입는 모피 소재의 옷을 말합니다. 모피 소재?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파카는 느낌이 아예 다른데 우리는 보통 파카하면 오리털 뭐 개털이 아니라 뭐지? 거위털 뭐 이런 저기가 파카 아니냐? 그치? 잘못 쓰이고 있는 거네. 그 무슨 모피면 아 그것도 털이니까 깃털이니까 그것도 털이라고 할 수 있나? 잠깐만 쌤이 또 궁금한 거 하나 더 내겠어. 털모자의 그 모는 거위털, 닭털 뭐 이런 것들도 뭐라고 하냐? 뭐라고 한다고 누가 뭐라 하냐? 그 파카가 응. 원래 요 갈색이 원래 파카인데 두 번째 거가 흔히 알고 있는 파카예요. 아 그래 우리도 잘못 알고 있다 뭐 이런 거지 지금 상황이. 그치 에스키모인들 보면 무슨 맞아 갈색 같은 뭐 그런 왜냐면 뭐 무슨 저기 진짜로 그런 뭐지 그 가죽의 털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들 입으니까 약간 갈색 같은 느낌일 것 같긴 한데 잘못 쓰고 있었는 거네. 그럼 파카는 그거고 패딩은 이게 뭔가 좀 이렇게 돼 있는 게 패딩인가? 약간 쭈글쭈글쭈글하면서 이게 쭉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럼 패딩. 속을 채워넣음이라는 뜻으로 겉감 안에 다운이나 합성면 솜 등을 채워넣고 컬팅으로 누린 의류를 총칭합니다. 그것이 뭐라고? 패딩. 그럼 이게 패딩이네. 파카가 아니고. 근데 이것을 패딩이라고 하지 않지 않냐? 느낌이? 어? 패딩이라고. 아 이것도 패딩이라고 하냐? 보통 패딩은 이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무슨 번데기 같은 뭐 그런 느낌의 옷 있잖아. 그런 걸 패딩이라고 안 하냐? 그리고 약간 그렇게 좀 길고. 패딩. 어? 패딩. 그래서 롱 패딩이어서. 아 그럼 파카라는 말을 쓰지 말고 패딩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 거구나. 하여간 헷갈렸어. 그러니까 보통 상용되는 것은 이건 파카네? 아니면 패딩이네? 그거. 패딩. 아 패딩이라고 부르네? 그럼 파카라고 부르는 것은 쌤이 잘못 알고 있는 거가? 그럼 파카는 뭐야? 모자에 털 달린 거 그리는 거고요. 아니 우리가 보통 아까 그 원래 파카 말고 그럼 뭐가 파카야? 이게 파카가 아니야? 아이씨 그러면 혼란이 생기는데? 언어에 혼란이 생기는데? 뭐지? 제 주위에서는 그냥 약간 겉에가 바삭바삭하게 생긴 겉바속촉이야? 어? 바삭바삭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보든 그게 파카. 저는 그렇게 그리고 이제 약간 주름진 건 패딩.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 뭔가 번데기처럼 약간 주름져 있는 게 패딩이고 이건 주름 앉아 있잖아 이거. 아니야 그건 네가 이게 접어서 주름진 거고 보통은 이게 뭔가 이렇게 주름는 볼록볼록 마치 뭐 미쉐린 그 타이어 같이 이렇게 미쉐린 타이어가 그 파카 입고 옷 입고 있잖아. 그 알지? 그 뭐 타이어인데 물뚱물뚱 이렇게 돼 있는 번데기 같이 생긴 사람 있잖아. 파카가 원래 후드가 달린 외투를 말하는데 후드가 달려 있다는 이 모자? 네. 근데 국내에서는 모자 없어도 패딩 형태의 두툼한 옷을 대부분 파카라고 해가지고 패딩하고 비슷한 뜻으로 쓰여요. 그럼 쌤이 제대로 쓰고 있는 게 맞네. 아, 그러니까 약간 쭈글쭈글 뭔가 번데기 같은 느낌은 패딩. 약간 그냥 잠바 같은 느낌은 파카. 근데 잠바인데 거기다가 뭔가 오리털, 거위털 같은 것을 넣은 잠바가 파카. 뭐 이런. 뭘까? 몰라 이게 쌤도 이게 이과인데 이과치고는 뭔가 약간 독특한 이과야. 이게 뭔가 언어에 궁금함이 생기면 꼭 알아봐야 돼. 그래서 이 말은 뭐지? 뭐 이런.
너희는 안 그래? 뭔가 어떤 용어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쓰임이 이상하거나 좀 궁금하거나 그러면 뭔가 막 찾아보고 막 그러지 않니? 쌤은 아직도 인터넷 검색의 상당 부분이 표준어 검색인데 아직도 헷갈리는 것들이 이렇게 많아. 막 쓰다 보면 뭐지? 뭐 이제 그래서 핑계가 맞았던가 핑계가 맞았던가 뭐였지? 헷갈리고 핑계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몇 번이 맞아? 1번. 그치? 이거 옛날에는 막 그 되게 헷갈리게 한 적이 있어갖고 하고 이것을 몰라 하여간 뭐 수업 시간에 괜히 헷갈리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헷갈린 것 같아. 원래 안 헷갈리던 것이. 왜냐면 수업 시간에 나는 안 헷갈리는데 사람들이 헷갈린대. 그래갖고 헷갈리나 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헷갈리는 거야 나도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한번 찾아본다. 쌤이 옛날에 굉장히 당혹스러운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오지랖이라는 말 있잖아. 쌤 처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지랖 할 때 그냥 비읍 받침인 줄 알았어. 오지랖을 그냥 말로 들어보지 그냥 쓰지는 잘 않잖아. 글로. 그러니까 오지랖이 넓다라고 들었지 오지랖이 넓다라고 듣지는 않아가지고 보통 그러면 이 피읍 받침이 아니고 비읍 받침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지랖에 이제 그냥 오지랖 아닌데 어떤 애가 선생님 오지랖 피읍 받침이에요. 야 그러면 오지랖이 넓다 그래야지 오지랖이 넓다 그러냐? 아니 오지랖이 넓다 그래요. 누가? 자기는 그러는데. 그거 찾아봤지. 피읍 받침이던데. 혹시 비읍을 알고 있던 사람 빨리 손 들어봐. 솔직히 없었냐? 쌤만 이상한 사람이었냐? 아이씨. 그랬다고? 잠 좀 깼냐 이제? 한 2마디 했어 드디어. 말을 시켜야 잠이 깨고. 너희 그래서 혹시 누군가가 뭔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뭔가 졸고 있다 그러면 뭔 줄 알아? 상대방이 막 졸고 있어. 물론 그 사람이 원래 좀 잠이 많거나 또 잠이 부족했거나 뭐 하여간 그랬겠지? 그건 그거고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약간 좀 필요 이상으로 뭔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졸고 있는 것 같다. 그게 뭘 얘기하는 줄 알아? 나만 얘기하고 있다 이런 소리야. 그러니까 말을 시켜줘야 돼. 뭔가 막 얘기하고 있는데 졸고 있으면 자꾸 막 물어봐. 이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는 뭔가를 물어봐. 그러면 이제 막 또 수다 떨다가 그러면 잠 깨가지고 그럼 내가 졸리겠지 또 그러면. 잠을 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을 하는 거다 말을. 왜냐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면 잠이 깨. 너 혹시 나중에 공부하다 졸리지잖아. 그러면 말을 해. 말할 사람이 없잖아. 그러면 전화하면 되지. 안 자고 있을 법한 누구에게 전화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시험 일자가 다 똑같아야 되니까. 그래야 공부하다가 힘들면 야 너 지금 뭐 어디 공부하고 있냐? 그래가지고 좀 부럽적이라고 야 나보다 좀 적게 했다? 그럼 또 위안을 삼기도 하잖아. 가끔 나도 부족하고 그놈도 부족한데 그놈이 더 지금 부족하게 공부가 돼 있어. 그럼 뭔가 위안이 되지 않아? 그런 적 없냐? 그런 적 있다. 빨리 손 들어봐. 그치? 이때니까 뭔가 막 심리적으로 뭔가 쫓기는 그 압박감을 막 느끼고 있는데 막 답답한데 갑자기 나보다 더한 놈이 있어. 되게 급 위안인데 뭐 그렇다고 위안이 돼야 될 건 아닌데 쌤도 그런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벼락치기 하다 보면 쌤 얘기했던 거? 쌤 벼락치기 했었던 거? 쌤은 고딩 때 대학교 1학년 중간고사 때까지 벼락치기 했었는데 그래서 대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처발리고 이제 벼락치기를 중단했지. 그러니까
초딩 때는 맨날 월말고사를 봤기 때문에 이거 야 너희는 초딩 때 시험 안 보지? 우리는 월말고사를 맨날 봤었거든. 매달 말에. 그러니까 뭐 맨날 공부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닥친 대로 오는 거지. 그래서 아마 벼락치기가 이제 습관화가 된 것 같은데. 아주 시험 보기 전날 날 밤새는 거지. 그러니까 중간고사 뭐 기말고사 한 4일 동안 보거든. 하루에 한 4과목, 3과목씩 이렇게 봐. 한 10서너 과목 정도를. 많을 때 한 16과목이나 됐던 것도 같긴 한데. 그러면 4과목을 전날 날밤새서 공부를 하는 거지. 고3 때까지. 계속 그랬었는데. 아이고, 어쨌든. 자, 됐고요. 뭔 얘기에다가 대로 샜는지. 그래서 이제 66번 하다 맞지? 그래서 이제 전류가 큰일 나네. 피해 된 쪽으로. 그래서 근데 뭔 얘기에다 딴 데 됐지, 근데? 파카. 그래서 전류가 이제 이렇게 흘러. 그렇다는 얘기는 PN 다이오드 반응이 이렇게 돼 있고, 이거 이제 문제 보면 되지? 유도 전류의 방향은 YX 방향이어야 되니까 기억 틀렸고, 그래서 X는 N형 반도체니까 맞고, 그 다음에 3T0일 때는 이제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겠지. 이제 역방향의 다이오드니까. 그래서 답은 니은 번, 2번만 맞습니다. 뭐 이거는 10월 모의고사인데도 불구하고 43%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너희가 봐도 딱 봐도 그 정도쯤은 아니잖아요. 그치? 모르면 틀리는 뭐 그런 것 때문에 특성이. 69번 정답률 38%. 아니 7월달 모의고사인데도 그러네. 자, 자석을 떨어뜨립니다. N극을 떨어뜨려. 그러면 N극을 그 위에다가 만들어야 되니까 A, LED, B의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돼. A, LED, B의 방향. 됐냐? 이제 그림 좀 생략할게. 그리고 이제 그 뒷공무니가 이제 통과 후에는 반대로 흐른다고 그러지. B, LED, A.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전류가 안 흘렀었을 테니까. 왜냐면 LED의 방향성 때문에. 근데 이제 어디에 불이 켜져 있는지는 이제 그 뭐 문제 중에 있을 거니까 문제를 봐서 뭐 켜져 있다, 껴져 있다 이렇게 얼른 봐봐. 그러면 가는이라고 돼 있지. 가는 LED의 불이 켜져 있대. 나는 그러면 안 켜지겠지. 그러니까 니은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기억번 가에서 흐르는 전류 방향은 A, LED, B의 방향이고 맞고, 니은번 나에선 불이 켜지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디귿번 가와 나에서 막대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는 다르겠지. 왜냐면 가는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가 전기 에너지를 갖고, 나는 그냥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를 못 갖고 유도 전류가 안 흐르니까. 그러니까 나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었을 거고 공기 저항이 없었다고 했으니까 나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됐고 가에서는 보존이 안 됐고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됐을 거고 일부는 역학적 에너지로 남아있고 일부는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있고. 자, 그 다음에 71번 자석 A, 자석 B. 자석 A는 H에서 떨어뜨려서 자석 B는 EH에서 떨어뜨렸어. 그럼 당연히 자석 B가 더 빨라야 되는데 보니까 어라? 거기에 A, B의 자석의 속력이 둘 다 VV로 똑같네? VV는 이거 할 때 VV. 왜 콧방귀 꼈어? 순간. 쌤도 어렸을 때 나름대로 교훈 많이 받았던 사람이야. 왜 그래? 쌤이 그 피부가 이 모양이 된 줄 알아? 쌤이 중3 추석 전까지는 정확히 추석 때부터 바뀌었어. 그 전까지는 쌤이 대한민국 1% 이내의 피부를 갖고 있었어. 남녀 통틀어서 다. 뭔가 완전 뽀송뽀송이야. 뭔가 만지면 말랑말랑하고 뭔가 지금 우리 그 첫째 녀석이 그러고 있는데 그 아빠 닮아서 그래. 그러니까 그 무지하게 싫어해. 아빠 닮았다는 소리를 하면 무지하게 싫어해. 짜증 대박이야. 그래갖고 사람들이 맨날 이 볼따구를 보면 만지고 싶은가 봐. 물론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쌤도 가끔 가다가 애들 보면 뭔가 말랑말랑 뽀송뽀송한 그 저기 볼따구가 있으면 이렇게 한번 좀 만지고 싶고. 너희도 그러지 않냐? 안 그러냐?
요즘에는 조심해야 돼. 이거 잘못하면 또 무슨 뭐 성추행도 이럴 수 있으니까. 갖고 사람들이 온 동네 맨날 무슨 동네 사람이 뭐 무슨 처음 본 사람들 막 이놈 볼따구를 계속 만지는 거야 이거 맨날. 생각해봐. 중2, 중3인데도 이렇게 막 지금 딱 너희 지금 딱 그런 적인데 왜 그런 놈을 찾아봐. 그랬다니까 진짜로. 그래서 하도 그래서 쌤이 왜 그때부터 이제 막 여드름이 막 창궐한 했는지를 생각해봤었는데 사람들이 맨날 여기다 오염시키고 한 거 아니야. 그렇다고 만질 때마다 막 젠장 무슨 소독제로 뭐 이렇게 처벌하지도 안 했을 거고. 그래서 이 모양이 됐다고 쌤이. 말하자면 그 뭐지 그 안식년을 뒀었어야 되는데 한라산 백록담도 그 1년 쉬고 1년 입장 가능하고 1년 쉬고 1년 그 입장 가능하고 그러지 않냐? 백록담 거기도 1년에 한 번씩 개방 했다가 막았다 했다 막았다 그럴걸? 계속 하면 훼손되니까. 관심 없냐? 아, 한라산이면 백록담이 맞지? 나 순간 지금 뭔가 헷갈렸는데 백두산은 천지. 왜 순간 헷갈렸냐면 백두산의 백이랑 백록담의 백이 순간 헷갈려가지고. 너희가 그런 놈을 쳐다보니까 지금 내가 뭔가 잘못했냐 그랬잖아. 아 그거 몰라 그거? 그래 아싸 나 한라산 등산해가지고 백록담 한번 구경해야겠다 했는데 열심히 올라갔는데 안식년이래. 무슨 하여간 그래서 입장 불가능할 때가 있어. 올해는 됐었던 것 같기도 하고. 꺼졌어? 네. 그러니까. 잠깐. 꺼지면 안 돼. 원래 찍는 카메라를 안 갖고 와갖고 젠장 지금 쌤 핸드폰으로 지금 찍고 있잖아. 또뭔 얘기다 또 딴 데로 했지? VV 하니까 그 예림이가 갑자기 뭔가 이게 전혀 지금 우리 거의 지금 이제 지금까지 딱 한 번 보인 반응이었었는데 그게 이 반응이었어. 그동안은 계속 어떤 반응도 안 보였었거든. 어처구니 없었냐? 쌤이 봤을 때는 어처구니 없다 하는 거 아주. 자 그래서 하여간 A랑 B랑 속력이 다 VV로 갔대. 근데 그림이 잘못하면 이게 V가 화살표 같지 않고 각도 표시할 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잘못 보일 것 같긴 하다. 자 기억봐. A가 불이익을 통과하기 직전과 직후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 같다. 이거 옛날에 이런 건 아예 기억을 해놔. 뭐냐면 다시 봐봐. 요게 전부 다 요 시리즈랑 똑같은데 자석이 통과하기 전, 통과한 후, 통과 전과 통과 후의 유도 전류의 방향은 통과 전은 요거, 통과
후는 요거. 유도전류 방향은 반대가 돼. 근데 자기력의 종류 여기는 청력, 여기는 이제 인력. 여기도 반대 느낌이야. 근데 이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 통과 전도 아래 방향, 통과 후도 아래 방향. 결국 같은 방향이에요. 왜냐면 통과 전에는 청력이 작용하면서 아래 방향, 인력이 작용하면서 아래 방향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력의 방향은 같다고. 통과 전 후에. 기억벌이 그런 얘기야.